지금부터 ESG 경영 1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다현, 응웬티화이, 이진성, 정연담, 조당 최윤수입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 경영 왜 지금 중요한가요?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어떤 가치를 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 후로는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사례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국내 사례와 해외 사례를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ESG 경영의 미래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설명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하여 목차를 설계하였는데요. 한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 프로그램 위튼을 이용하여 목차를 설계했습니다. 간단하게 과목과 과제를 소개한 후에 과제의 특징을 설명하여 이에 맞는 목차를 설계하였습니다. 설계한 목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발표 자료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ESG 경영 왜 지금 중요한가요를 맡게 된 정현담이라고 합니다. ESG 경영의 정의로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적인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이고요. 과거에서는 기업의 가치, 오직 재무적인 성과, 매출 이익 등으로만 평가되었는데 현재로 보면 기업이 돈을 버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의 책임 수행 여부, 투명하고 건전한 의사결정, 구조까지 종합 고려한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ESG 경영의 핵심 개념은 기후변화 및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노력, 그리고 탄소 중립 목표 설정 및 이행, 그리고 두 번째, 자원 효율성 및 오염 관리, 에너지와 물 사용 효율성을 늘리고 폐기물 관리, 대기 및 수질 오염 물질 배출을 저감하였습니다. 세 번째, 생물 다양성 및 친환경 기술, 생태계 보존 노력, 친환경 제품 및 기술 개발 투자를 하였습니다. ESG 경영의 핵심 개념 S. 첫 번째, 노동 및 인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고 강제 노동성이 없는 공급망 관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보호, 고객 및 이해관계자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안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 지역사회의 공헌, 사회공헌 활동, 상생협력 등 지역사회와의 건전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네 번째, 제품 안전 및 품질, 안전하고 윤리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ES 경영의 핵심 개념 G,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이사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성별 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사회 보수의 적정성을 잘 지켰습니다. 두 번째, 윤리경영의 반부패 및 공정경쟁 준수,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세 번째, 회계의 투명성, 정확하고 투명한 회계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ESG의 경영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 문제의 심각성 대두, 20세기 산업화 이후로 가속화된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 미세먼지 폐기물 등은 더 이상은 기업이 외면할 수 없는 경영 리스크가 되었습니다.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지 않고서는 장기적인 존속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의 확산, 2015년 유엔에서 채택한 지속 가능성 발전 목표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와 사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설정되었고, 기업들 역시 이 목표에 기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졌습니다. 밀레니얼 및 Z세대의 가치 소비, 특히 젊은 세대의 소비자들과 인재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ESG 경영의 기업 가치 평가의 변화, 환경 문제의 심각성 대두, 20세기 산업화 이후로 가속화된 기후 위기와 환경 오염 문제 등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장기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 과거에는 눈앞의 재무적 성과가 기업의 가치에 절대적이었으나 환경 규제 위반, 노동 문제 발생, 지배구조 리스크 등 ESG와 관련된 비재무적 위험이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평판과 재무 성과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 원칙, UN 책임 투자자 원칙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ESG는 단순히 착한 경영을 넘어 자본 조달의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 지표로 구상, ESG 성과가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리스크가 낮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으면서 ESG는 이제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과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새로운 핵심 가치 평가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파트인 ESG 어떤 가치를 담고 있나요? 를 맡게 된 김다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책임감 있게 경영하는지를 평가하는 비재무적 지표입니다. 단순히 이익을 내는 것을 넘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투명한 경영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환경 영역에서는 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탄소 배출량, 에너지 효율, 폐기물 재활용, 친환경 제품 개발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500대 기업 중 약 60%가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키 ESG 조사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자의 약 46%는 ESG 관련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측정과 평가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 영역입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기업이 직원, 고객, 지역사회 등 사회 구성원과 책임있게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환경 개선과 인권보호, 다양성과 포용, 지역사회 기여 등이 주요 지표이며 국내 모 기업의 경우에는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률을 20% 증가시키고 지역사회 교육 프로그램에 연간 10억 원을 지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ESG 활동은 윤리적 선택을 넘어서 장기적 기업 성공과도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분야입니다. 지배구조 분야에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와 윤리 경영, 내부 통제, 주주 권리 보호 등이 핵심 지표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부 감사위원 비율을 50% 이상 유지하고 CEO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기업 사례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ESG의 지배구조 요소는 CSR 활동과 연결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ESG 경영의 전반적 의미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ESG 경영은 단순한 사회적 책임을 넘어서 기업 경쟁력과 신뢰도에 직결됩니다. 스탠포드 경영대 연구에 따르면
대형 투자자들은 ESG를 투자 위험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는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그러나 KPMG 조사에서는 전 세계 기업의 약 75%가 ESG 평가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ESG가 장기적 지속 가능성과 투자자 신뢰 확보의 핵심 요인이지만 현실적으로 데이터 부족과 관리 체계 미흡이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SG의 미래 전망과 전략적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및 변화 요인에 대해 설명해 드리자면 해외 자료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ESG 통합은 더 이상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핵심 전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은 환경 규제 강화, 투자 기관의 책임, 투자 확대, 그리고 신기술의 빠른 발전 등으로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소 감축, 에너지 효율, 공급망 투명성과 같은 ESG 이슈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뿐 아니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기업은 투자 유치, 소비자 신뢰, 글로벌 경쟁력 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 ESG를 강화하는 기업은 규제 비용 증가, 평판 하락, 시장 접근 제한 등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SG는 단순한 사회적 윤리 기준이 아니라 기업 전략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표이며 앞으로 글로벌 기업 경영에서 더욱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는 AI인 챗GPT를 활용하였는데요. 먼저 ESG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후 핵심 정보를 정리하고 챗GPT로 내용을 구조화하고 PPT에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이야기 국내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국내 기업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에 발표한 환경 경영 전략을 기반으로 하여 탄소 중립, 자원 순환 극대화, 환경 기술 혁신을 통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면의 노력입니다. 폐배터리 자원 순환 강화,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재활용 소재 확대, 물 관리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모든 모바일 및 가전제품에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 레진을 적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공정 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여 공업 용수 등 재활용의 비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면의 노력입니다. 협력사 ESG 경영 지원 확대, 지역사회 기여 및 사회공헌 활동, 디지털 책임 강화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제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하며 인공지능의 윤리를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의 완전을 기하는 등 디지털 책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구조면의 노력입니다. 2024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발간, 이사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기업 ESG 관련 성과와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다양성,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 및 ESG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SK하이닉스입니다. SK하이닉스는 기업이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ESG 경영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의 DBL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SK하이닉스의 환경면 노력입니다.
친환경 기술 개발, 스마트 안전 관리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친환경 반도체 개발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2030 목표를 통해 환경 분야에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공장 고위험 구역에 사족보행 로봇계 가온과 다온을 투입하여 무인 순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들은 열화상 카메라와 가스 센서로 설비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즉시 담당자에게 알려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면의 노력입니다. 공급망 관리 및 사회공헌, 임직원 개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니셔티브를 통해서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 문화를 개선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배 구조면의 노력입니다. 투명성 강화, 글로벌 협력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ESG-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여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지배 구조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업계의 ESG 협력을 주도하고 글로벌 이니셔티브 참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업은 현대자동차인데요. 현대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선두주자입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매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행하여 이러한 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면의 노력입니다. 탄소 중립 전략 및 전동화 확대, 친환경 사회적 책임 활동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요.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차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생산 단계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에서는 현대 그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의 대표 사례를 만들며 친환경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면의 노력입니다. 공급망 지속가능 경영 관리, 사회적 책임 이행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협력사와의 동반 성장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공급망 ESG 진단 지표를 개발하고 공급망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힘썼습니다. 또한 협력사들의 ESG 리스크를 진단하고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갔습니다. 또한 비재무적인 친환경적 사회적 책임 활동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더불어 성장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에 다양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변의 노력입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다양성을 강화하고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며 윤리 경영 실천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ESG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서 매년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들의 ESG 경영 이야기 해외 사례를 발표하는 이진성입니다. 해외 기업 첫 번째 사례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컴퓨팅의 세계적인 리더로 불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환경 쪽에서는요. 에너지 효율적인 GPU를 개발함으로써 고성능을 탑재한 GPU지만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하게 개발하였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탄소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AI, GPU, 물리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하여 지구 기상 및 기후 예측의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요, 자율주행차 전용 반도체 개발 등 AI 기술과 관련된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 AI 스타트업 케임브리지-1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에서는요,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중시하고 혁신적인 사내 문화를 통해 투명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지향을 노력하는 모습을 지속적인 ESG 경영 평가를 받으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ESG 평가에서 반도체 업계 상위권에 오르는 등 우수한 거버넌스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를 만나볼 것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다국적 커피 전문점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에서 환경 쪽 정책으로는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물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을 50%씩 감축하는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식물 기반 메뉴 확대, 리유저블 컵 사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
이런 노력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2024년 포용적 공간 프레임워크 도입을 통해 장애인 및 모든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로는요, 공정무역커피 구매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원산지부터 소비자까지의 공급망 전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윤리적이며 지속가능한 커피 구매를 지향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회 구성에 있어 다양성을 추구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응NTY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NG 경영의 미래와 교육의 역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사회는 기후위기, 인권침해, 기업윤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NG 경영은 단순한 착한 활동이 아니라 기업이 살아남기 위한 핵심 전략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투자 기관들이 이미 NG 기준을 바탕으로 투자 결정 내리고 있고 소비자들 또한 가치 소비자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NG 실천하는 기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탄소 중립과 지속 가능성 정책을 강화하면서 기업의 책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NG 경영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시전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린워싱 증가입니다. 기업이 CG보다 더 친환경적인 것처럼 과장하거나 NG 활동을 단순한 홍보 이미지로만 활동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의 신뢰를 덜어드리고 NG 신청한 목적을 허선합니다. 두 번째, 평가 기준의 불투명성입니다. 기관마다 평가 기준 다르다 보니 어느 기업이 진짜 NG 잘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 개선보다는 점수 맞추 기식 NG가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비용 부담이다. 친환경 기술 도입, 재상해 내지 친환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 많은 자원과 비용을 요구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게는 NG 도움이 큰 부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NG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저체 데이터 기반 NG가 강화됩니다.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순 배출량과 사회 공연 효과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확대될 것입니다. 둘째, 공급망 전제에 NG 적용됩니다. 본사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해외 공장, 무료 과정까지 NG 기준이 확장돼 전망됩니다. 이미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NG 없는 기업과 거래치 않는다라는 정책 적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NG는 규제 중심에서 실제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성과 노동자 안전, 지배 구조 개선 등 실제 행동과 결과가 중요하질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육이 왜 중요한가? NG 경영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이나 자본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NG를 실천할 사람, 즉 인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교육은 미래 세대의 가치관 형성합니다. 어린 때부터 환경보호, 인권 존중, 윤리적 의사결제 배우면 성인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NG 가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둘째, NG 문제는 복잡하고 정기적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반피적 사고, 협력적 문제 해결, 지속 가능성 이해 같은 역량 필요합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인재가 NG 시대의 리더가 됩니다. 셋째, 직업 세대의 변화입니다. 탄소 관리 전문가, NG 보고서 분석가, 지속 가능 공급망 관리자 등 새로운 직업들이 다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이러한 미래 직업은 준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입니다. NG는 앞으로 기업 경쟁력의 핵심 요소 될 것이며 환경, 사회, 윤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하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의 가치 내면화,
책임 있는 심의의식 확립 그리고 시제로 행동할 수 있는 실천 가능력을 길러주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NG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와 기업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 NG 미래 경쟁한다는 이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를 준비한 내용 소감입니다. 다음으로 AI 기반 탐구를 통한 소감입니다. 이렇게 해서 1조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